오늘의 미장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룸버그 테크에 나온 내용입니다. 스페이스 X 상장에 대한 부분이 블룸버그 테크에서 언급이 됐어요. 내용은 뭐 대부분 아시는 부분들이겠지만 정리해 볼게요. 나스닥의 역사가 새로 새겨졌습니다. 스페이스X 주가 주당 150달러로 상장 첫 거래를 시작했고 공모가 135달러보다 11% 높게 시작했습니다. 시가총액은 즉시 2조 달러 돌파했고 메타보다 크고 사우디 아람코보다 크고 심지어 테슬라보다 컸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조 달러 부자가 됐습니다. 자, 상장 전 아침 나스닥의 부지기는 인산인해였어요. 앞에 팬들, 파파라치, 카메라들 다들 일론 머스크를 기다렸는데 그는 텍사스 스타베이에서 연설을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한 말입니다. 미래에 대해 당신을 설레게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기대될 만큼 그게 스페이스X가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고 싶은 미래다. 그리고 덧붙이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스페이스X가 성공할 확률을 10%도 안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야 해야 했습니다. 인류가 우주를 향해 하는 문명이 되려면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10% 확률로 시작한 회사가 오늘 2조 달러 기업이 됐습니다. 상장 전에 시장에서 주가 발견 과정이 있었습니다. 시장에 나온 첫 호가가 175달러였어요. 그게 175달러가 162달러, 159달러, 155달러, 150달러까지 내려왔죠. 나쁜 신호는 아니라고 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최종 시초가 150달러로 첫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공모가 135달러 대비 11% 프리미엄이고요. 나스닥 바닥의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스페이스X는 로켓 회사인가 AI 회사인가?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분석가 만디 피싱이라는 분의 말입니다. 스페이스X는 하룻밤 사이에 네오클라우드 AI 인프라 기업이 됐다. 아무도 이걸 예상하지 못했다. 엔트로픽과 구글과의 데이터 센터 계약만으로 이미 260억 달러 연간 반복 매출이 생겼고 스페이스X가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미래 총 시장 규모가 26조 5천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AI에서 온다는 겁니다. 초기 투자자 크리스티안 게렛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로켓 재사용이었고 그 다음에 스타링크였고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다. 회사의 비전은 항상 같았는데 그걸 실현하는 사업 모델이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미래 계획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스타쉽이 완전 재사용에 성공해야 됩니다. 블룸버그 우주 전문 기자 로렌 그러시의 설명입니다. 스타쉽은 지금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차세대 로켓입니다. 달 탐사, 화성 탐사, 더 큰 스타링크 위성 발사,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까지 이 모든 게 스타쉽에 달려 있습니다. 목표는 28년부터 우주 데이터 센터를 띄우는 거고 일부는 더 빠를 수 있다고 합니다. 스타쉽이 어떻게 나아가는지가 앞으로 스페이스X 주가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낙관론자들은 97년 IPO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마존. 당시 아마존은 이익도 없었고 매출 대비 터무니없는 밸류에이션이었고 지금은 아마존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신중론자들은 다릅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만디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 합산 가치를 1조 9천억 달러로 정당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제 계산으로는 30억에서 40억 달러 수준입니다. 완전히 다른 숫자죠. 이게 시장의 현실입니다. 미래를 사는 사람과 현재를 사는 사람이 같은 주식을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 IPO에서 소매 투자자들이 주문한 금액이 1000억 달러였습니다. 실제로 배정받은 건 150억 달러 수준입니다. 7분의 1밖에 못 받은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는 게 작은 소매 투자자들은 요청한 물량의 100%를 받았습니다. 머스크가 약속한 대로 충성스러운 소액 투자자들은 우선 배정한 거예요. 물량은 못 받은 투자자들이 계장과 함께 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가 더 올랐습니다. 또 다른 화제가 있었는데 테슬라 주주 알렉산드라가 방송에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스페이스X IPO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만간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테슬라 주주가 자동으로 스페이스X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두 회사 합병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한 적은 있지만 확정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가 이번 상장 후에도 의결권 83%를 유지하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오늘 스페이스X 직원들 얘기도 빠질 수가 없는데
이번 상정으로 스페이스X 직원 중 4,000명이 백만장자가 됐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는 오랫동안 비상장을 유지하면서 중간중간 직원들에게 주식 유동화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회사를 계속 믿고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거고, 초기 투자자 크리스티안 게렛의 말입니다. 이 순간도 흥분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다. 앞으로 40년의 여정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적인 나라 세 줄로 정리하면 스페이스X 시초가 150달러, 시가총액 2조 달러, 역사상 최대 IPO 성공. 이 회사는 로켓 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 회사로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다. 스타쉽 재사용 성공 여부가 앞으로 이 2조 달러짜리 베팅이 운명을 결정할 거고, 머스크가 10% 확률로 시작했던 꿈이 2조 달러 현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10% 확률은 화성이라고 하네요. 저 다음은 양자 컴퓨터 관련 내용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내용을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건데, 트럼프 행정부가 갑자기 벤처 캐피탈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블룸버그에 나온 내용이고, 양자 컴퓨터 기업 9곳에 2억 2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한다고 발표했죠. 보조금이 아니고 계약도 아니고 주식 지분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투자자가 된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 양자 컴퓨터가 뭔지, 그 베팅에 성공할 수 있는 건지 오늘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기초부터 짚고 가면, 우리가 지금 쓰는 일반 컴퓨터는 비트 단위로 작동합니다. 0 아니면 1 둘 중 하나죠. 양자 컴퓨터는 다릅니다. 큐비트라는 단위를 쓰고 0이면서 동시에 1일 수도 있어요. 그 사이 어딘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IBM의 양자 컴퓨터 CTO 제리 초우가 이렇게 쉽게 설명했습니다. 동전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해보고, 손을 펴기 전까지는 앞면이면서 동시에 뒷면이죠. 그 사이에 모든 상태가 다 존재합니다. 손을 펼치는 순간 하나는 확정되는 거고, 이 원리 때문에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가 며칠 걸릴 계산을 몇 시간 만에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빠른 게 아니고, 기존 컴퓨터는 아무리 빨라도 근사치를 내는데 양자 컴퓨터는 정확한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다고 하네요. 왜 30년째 곧 된다고만 하냐? IBM 전 회장 CEO 샘 팔미사노가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IBM에서 양자 컴퓨터 연구에 투자했습니다. 이 사회를 떠날 때 10에서 15년 후에 될 거다라고 했어요. 틀렸습니다. 또 틀렸습니다. 이게 왜 오래 걸리냐고요? 양자 컴퓨터는 극도로 민감한 시스템입니다. 큐비트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극존 환경이 필요한데, 조금만 외부 환경에 노출되면 오류가 생깁니다. 이거를 디코이어런스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금 양자 컴퓨터 연구의 핵심 과제라고 합니다. 2016년에 IBM이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클라우드에 올려서 누구나 쓸 수 있게 한 겁니다. IBM 양자 컴퓨팅 CTO 제리 초우가 그날을 기억한다고 하네요. 첫날 밤에 저희가 앉아서 회로들이 돌아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뭔가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오, 이게 진짜 되는구나 싶었어요. 그 이후 이 플랫폼에서 수천 편의 논문이 나왔습니다. 연구자들이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실험들을 전 세계적으로 협력해서 해낸 거고, IBM의 목표는 29년까지 실제로 의미 있는 양자 우위를 달성하는 겁니다. 클레브랜드 클리닉은 이미 IBM 양자 컴퓨터가 설치돼서 의료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트업들의 반격도 만만치는 않고, IBM만 이 시장에 있는 건 아니죠. 메릴랜드에 본사를 둔 아이온큐의 CEO 니콜로 다마시는 훨씬 더 강력한 주장을 합니다. 우리 기계는 9월 10일 발표 기준으로 다른 어떤 기계보다 36경배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우리는 정부 프로그램이든 경쟁사든 상업기업이든 누구보다 5년 이상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IBM은 이렇게 반박하죠. 우리가 큐비트 총수에서 앞서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맞받아칩니다. 총 큐비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리즘 큐비트 수가 중요하다. 거기서 우리가 앞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가 왜 직접 투자를 할까요? 이번 발표에서 가장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보조금이나 연구 계획이 아니라 주식 지분을 직접 취득하는 겁니다. 정부가 벤처 캐피탈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IBM이 투자금의 절반인 10억 달러를 받습니다. 나머지 9개 기업이 나눠가지고, 흥미로운 건 아이온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구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 자금은 조건이 붙어서 오히려 우리의 진행 속도를 줄 수 있었다. 아이온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굳이 정부 자금을 받아가지고 뭐 속도나 이런 거를, 아니면 정책적 방향을 바꿀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정부가 기술에 투자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샘 팔미사노의 분석이 날카로운데요. 성공 사례는 인터넷입니다. 실패 사례도 있어요. 1970년대 닉슨 행정부가 에너지 위기 때 특정 회사를 직접 투자해서
직접 선택해서 투자했어요.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정부는 정책을 잘하고 연구비를 지원하고 장기 인프라를 만드는 건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회사를 골라서 운영하는 건 역사적으로 잘 못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정원의 돈으로 충분한가? 20억 달 우리 돈으로 약 2조 7천억 원인데 엄청난 금액처럼 들리지만 비교를 해봐야 돼요. 지금 AI에 투자되는 금액이 8,500억 달러예요. 양자 컴퓨터 전체 투자금의 400배입니다. 팔미사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2, 3년 안에 상업적으로 완성된 시스템이 나올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병원이나 은행에서 쓰려면 데이터 관리, 백업, 복구, 정확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이런 게 다 갖춰져야 되는데 아직 갈 길이 멀고 2조 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자 쪽도 세 줄로 정리를 하면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가 절대 못 푸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술입니다. 기후변화, 신약 개발, 금융 최적화, 사이버 보안 등 모든 곳에 쓸 수 있어요. 그런데 30년째 곧 된다고 해온 기술이에요. IBM은 29년 목표, IonQ는 이미 됐다고 주장합니다. 진실은 두 주장 사이 어디인가에 있겠죠. 트럼프 정부가 20억 달러 지분 투자로 판에 들어왔습니다. 인터넷처럼 성공할 수도 있고 70년대 에너지 정책처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진짜 세상을 바꿀지 아니면 또 한 번 곧 된다로 끝날지 앞으로 3년 안이 결정적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스페이스X IPO의 그 현장 분위기 그리고 양자 컴퓨팅 회사의 트럼프 정부의 투자 내용 정리를 했습니다. 예,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